안녕하세요. 참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편으로 만들려는 신경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처음 찾은 것도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평택이었을 정도로 반도체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을 방문해 한미 관계가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바이든은 가동 중인 1라인과 건설 중인 3라인 등 삼성의 공장 현장을 돌아보고 신기술로 만든 3나노 웨이퍼에 서명함으로써 반도체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종이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 대신 웨이퍼를 선택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결성한 기술 동맹의 상징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바이든의 이번 방안은 중국 견제 쪽에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바이든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한반도 전역의 항공우주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곳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바이든은 중국에도 비슷한 맥락의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중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한껏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국 안보를 위협해 자국 안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 불가분성 원칙을 내세워 미국을 견제했는데요. 시 주석은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가로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방문을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결정판으로 규정한 미국을 향해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속한 신흥 경제국 모임을 더 키우자고 제안하면서 한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IPEF는 인도 태평양 지역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체로 이는 중국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IPEF의 주요 협력 분야는 무역 촉진을 비롯해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부패 방지 등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유독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만 강한 경계심을 내비치며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바이든이 방한한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택한 것을 두고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미국 진영에 적극 참여해 미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과민 반응에 우리 정부는 협정을 IPEF는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IPEF 가입국이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은 왜 꼭 한국에만 예민하게 구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사실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 침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한국마저 중국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다면 중국 내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협박 카드가 먹히지 않자 이젠 한국에게 회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 조건을 재차 완화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달 20일부터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탑승 7일 전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PCR 검사를 2차례로 완화하고 혈청 항체 검사 등 혈액 검사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비행기 탑승 일주일 전부터 실시했던 자체 건강 보고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중국에 입국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PCR 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맞물려 이뤄진 완화 조치라
한국과 미국의 밀착에 부담을 느낀 중국이 입국 조건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 IPEF에 심히 부담을 느낀 중국은 최근 브릭스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는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연합자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브릭스 플러스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처음 구성했고 이듬해 남아공이 합류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41%,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면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IPEF를 비롯해 안보동맹 오커스,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자국의 우호적인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긴장하고 있는 건 반도체 산업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반도체 패권에 사활을 걸고 반도체 자급자족을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청와대에 반도체 학과를 개설하는 등 대만의 인력을 빼앗아오기 위해 불법적으로 스카우터를 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혈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토착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10% 아래에 머물고 있어 미국과의 경쟁은 물론 자생적으로 살아남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작년에 중국에서 제조된 IC 반도체 시장 중 중국 본사가 생산한 건 40% 수준으로 전체 시장 대비 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생산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등 중국의 IC 웨이퍼 팹을 보유한 외국 기업이 맡으며 의존했는데요. 앞서 중국은 202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40%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자국의 기업들에 많은 혜택을 줬지만 목표 시점인 지난해 시제 반도체 자급률은 15%에 그친 겁니다. 때문에 중국에게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유일한 한 가닥의 희망인 겁니다. 특히나 삼성의 경우 중국이 불법적으로 인력과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 대만 TSMC보다도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은 삼성과 대만 TSMC 두 곳뿐인데 3나노에선 삼성이 이 분야 세계 TSMC보다도 반년 정도 앞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얇은 이 3나노 기술은 미국에게도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설계만 할 뿐 직접 생산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설계를 받아 생산해주는 반도체를 양산해줄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한데 이는 삼성이 독보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패권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 국가인 겁니다. 즉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하려면 한국은 반드시 자기 편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은 3나노 공정을 비롯한 반도체 비밀병기인 최신 기술을 미국에 소개했습니다. 삼성은 올 상반기 중 차세대 공정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 1세대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GAA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측면적은 줄고 소비 전력은 적으면서 성능을 높인 독자적인 신기술로 이를 통해 스마트폰 전체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달 한국에 반도체 칩사 동맹 참여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칩사 동맹도 사실상 한국이 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면 돈 되는 제품을 만들어 팔기 어려운 게 요즘 글로벌 시장입니다. 자동차는 물론이고 컴퓨터, 휴대폰, 빅데이터, 로봇, 드론, 첨단 무기, 우주산업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때문에 반도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성장을 포기하고 도태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은 한국을 향해 서로 함께하기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으로 미국의 동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신중하고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